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3일.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랬을 때 일단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을 이어가는 등 글로벌 중앙은행 긴축 기조가 이어졌지만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냥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하루장은 전일 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원 의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인상 기조를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시장에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이 적절한 제약적인 이런 수준이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FOMC 대부분의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미국의 장기 건전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건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이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번은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표 보고 움직이자. 바로바로 인상하지 말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이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 인상의 확률은 남아있긴 해도 그래도 경기 지표가 확실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 관련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최종 금리 수준이라고 5.75부터는 금리 동결은 기본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분명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가장 안 좋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그 끝도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런 모습의 미국의 좀 반대로 이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가의 안정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영국만 하더라도 2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4.5에서 한 번에 5%까지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스위스랑 노르웨이 역시도 각각 25bp, 50bp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터키도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했는지 무려 6.5%를 한 번에 올리면서 갑자기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와, 터키는 진짜 여기는 집 산 사람들 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미국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아직 속도가 안 나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애플, 테슬라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키포인트를 보게 된다면은, 뭐 테슬라는 전기차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 대수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 69.51달러로 마이너스 4.1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뭐 얘기가 좀 나오다가 요즘에 조용해지긴 했죠. 그래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이 역시도 뭐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성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디램, 얘네들도 지금 재고 자산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들 자체도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부터는 디램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디램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쭉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네, 이쪽도 결국에 그 공급 과잉이 다시금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LG 엔솔부터 SK온 등등등 관련되어 있는 이 업계 종목들은 꾸준하게 고평가를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토크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등급이 처음으로 A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수한 경쟁 지위로 이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과 진입 장벽 확실하게 가지면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유동성을 좀 풀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제조업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갖고 구리의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어요. 이 구리가 제조업의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조업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구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철강 역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구리랑 철강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이 아파트 장사 안 되고 있는데 네,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건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아파트 그리고 인프라. 그랬을 때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프라, 뭐 발전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몇 회사들 보면은 물론 아파트만큼 막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건 아니지만 이쪽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좀 굉장히 강한 방어력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양극화는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주가 방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산업용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터진다 터진다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엔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아직도 좋아졌다는 얘기가 안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설 쪽에서 디벨로퍼랑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산업용 부동산 얘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냥 대형 아니면은 굳이 건설 쪽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록적인 엔저에 뭐 쇼핑 말고도 지금 여행 많이 간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했을 때 뭐 저가항공이 일본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LCC 쪽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 당연히 뭐 면세나 편의점이나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텔레그램 공부방 제가 공부하는 개념으로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그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시고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그럼 개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폭락이 나와가지고 오늘 걱정했는데 제가 21선, 21선, 21선 아주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딱 이 부근에서 딛고 올라가 주는 모습과 함께 수급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 지금 볼 수 있는지 체크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뭐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육성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SMR 쪽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러한 사업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거나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끌고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들의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속도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유럽 지역에서 후발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외에도 베트남의 이 전력망 관련해가지고 두산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전에 화력 발전이나 이런 쪽이 핵심이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도 연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베트남에서도 이 원전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직 좀 많이 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 생태계가 한국과 혹시나 연결이 되어가지고 보다 더 두산이 수혜를 받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 베트남 쪽에 대한 뉴스는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아직은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소형 원전이랑 지금 원래 주목을 받던 부분 여기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뉴스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자, 수급. 어제 마이너스가 나오길래 시급했는데 다시금 오늘 21선 딱 오니까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연결되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서 횡보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 숫자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심을 한다라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크게 하락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보기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 이거 유지되는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제가 계속해서 21선 이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역시나 과거 꾸준하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린저 상단 짚고 21선 돌파하면 하단까지 간다. 그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를 보면은 이게 그냥 무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4번 중에 4번 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5번째도 가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선 지지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탈 없다면 걱정이 없는데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걸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인지 이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저항이 11선이랑 481선인데 일단 시작은 11선 돌파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이 이렇게 돌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481선을 저항으로 맞이하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뭐다? 2만원 부근에 있는 매물대 여기 아직 다 소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수급이 꾸준하게 좋은 흐름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를 차근차근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상승의 가능성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이런 급등의 가능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늦어지는 속도 여기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횡보 많이 한 자리 있죠?
22,000원, 여기 아랫부분, 여기까지 이제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매물이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 아래쪽에서만 보시길 바라며 지금 말씀드린 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원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을 정도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좋고 아니어도 뭐 말고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특정 지지라인 이 21선 디뎌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다시금 매수가 연결되었다. 그러면 이거 연결 꾸준하게만 되더라도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매수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21선 이탈한다면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1선 돌파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11선을 돌파하고 481선, 이 노란색 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2만 원의 매물대 여기서 또 눌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2,000원까지 계속해서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수급이랑 21선 그리고 저항 11선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셔갖고 에너빌리티의 다음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두산에 대해서 분석을 쫙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